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거꾸로 수업 사과 문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토요일 10시예요.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월드컵을 할 건데 여러분 오늘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멕시코가 이길 것 같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을 응원하긴 할 건데 어제 우리가 야영을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 야영 후유증이 아직까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제 한 밤 12시에 자서 오늘 11시인가 일어났거든요. 한 11시간 잤는데 그래도 기분이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영 때 좀 많이 힘들었다고 느껴지는데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푹 쉬고 아마 이제 내일 일요일 날 이제 이 영상 조금 보면서 우리 이제 다시 월요일 날부터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오케이. 어쨌든 우리가 오늘 배울 문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as if 가정법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조동사 oughto에 대해서 배울 거고 마지막 오형식 문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오형식 문장이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두 준비됐나요? 그러면 먼저 as if 가정법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s if 가정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s if라는 건 우리가 단어 시간에 뜻을 배웠었어요. 그래서 의미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란 뜻이 있는데 이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해석이 될 때는 가정법 과거로서 해석이 되는 거고 우리 하나의 해석이 또 있어요. 마치 뭐뭐였었던 것처럼 우리 과거를 나타내고 있죠. 이게 과거로 해석이 될 때는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쓰일 때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 요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다는 걸 여기서는 기억해 주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일단 이 as if 가정법을 배우기 전에 짧게 가정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보고 가도록 할 거예요. 이 가정법 과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현재 사실을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현재 사실에 반대를 해서 과거의 형태로 어떠한 표현을 나타내고서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현재 사실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은 현재처럼 나타내는 형태를 가정법 과거라고 불러요. 그럼 제가 예시를 들어주고 한번 볼게요. If I met her, I would be really happy라고 써있죠. 그럼 여기 보면은 이 met라는 것은 meet의 과거 형태죠. 그 다음에 would라는 것은 will의 과거 형태예요. 그래서 앞에 뒤가 다 과거로 쓰인 이 형태를 가정법 과거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정법 과거라는 것은 현재처럼 해석을 해야 한다고 했었죠. 그럼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If I met her, 내가 다를 만난다면 나는 정말로 행복할 텐데요. 그럼 이건 제가 지금 과거처럼 해석했어요? 현재처럼 해석했어요? 그렇죠? 현재처럼 해석을 했었죠? 근데 문제는 현재 사실에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뒤집어 보면 나는 다를 만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는 건 현재 사실의 반대. 근데 형태는 과거로 써야 된다는 거. 이 과거로 써야 되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게 있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한 단계 전 단계를 가는 거예요. 과거 완료가 쓰여있기 때문에. 그러면 해석은 과거처럼 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과거 사실에 반대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형태는 어떻게 쓴다? 앞에랑 똑같이 과거 완료의 형태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I had met Daha, I would have been really happy라고 써있죠. 그러면 위에서는 내가 다를 만난다면인데 이 부분은 내가 다를 만났더라면 I would have been really happy래요. 나는 정말로 행복했었을 텐데라고 해서 과거처럼 해석한 게 보이죠? 그럼 이것의 숨은 의미는 뭐냐면 과거 사실의 반대였기 때문에 나는 다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하지 않았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과거 완료라는 것은 형태는 과거 완료 그리고 해석은 과거처럼 한다는 거. 요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 이 가정법의 기본 형태를 배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as if 약간 심화된 가정법 형태예요. 그래서 as if의 가정법 형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별표 하나가 치여 있고 주절의 시제에서 한 시제 빈칸 그 다음에 as if 뒤에 시제라고 써 있죠.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그렇죠. 주절의 시제에서 한 시제 앞선 시제를 여기서는 가리킵니다. 그래서
as if의 가정법 형태는 주절의 시제에서 한 시제 앞선 시제예요. 그게 뭐다? as if 뒤에 시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선생님이 표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절에 있는 시제가 현재가 쓰여 있다면 as if 뒤에 시제는 과거를 써야 돼요. 한 시제가 앞선 게 되겠죠? 그다음에 주절의 시제가 과거형이 쓰여 있어요. 그러면 as if 뒤에는 과거 완료, had 플러스 pp의 형태를 써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as if 뒤가 과거면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과거형. 아까 우리가 형태가 과거일 때는 해석은 현재처럼 한다고 했었죠? as if 뒤가 과거 완료일 때는 형태는 과거 완료, 해석은 어떻게? 과거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태가 만약에 과거라면 해석은 현재처럼 뭐뭐인 것처럼으로 하면 되고, 형태가 과거 완료라면 해석은 과거, 마치 뭐뭐였었던 것처럼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예시를 보면서 한번 이 as if의 가정법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He won't treat me라고 쓰여있죠? 딱 보니까 우리 as if 앞에 보니까 treat에다가 s가 붙었어요. 이게 동사에 s가 붙을 수 있는 형태는 뭐가 되죠? 현재가 되겠죠, 현재. 그래요. 이거 이렇게 붙죠? 그래서 이게 현재가 주절 시제에 나오게 된다면 as if 뒤에는 뭐를 써라? 과거를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am하고 were 사이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는데 이때의 정답은 were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그녀의 가족인 것처럼 희원은 나를 대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그녀의 가족일까요? 가족이 아닐까요? 아닌 게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볼게요. Lucky talked as if he were 또는 had been a soldier before 이라고 써있죠? 여기서 봤더니 아까 treat에는 s가 붙어서 현재를 나타내는데 지금 talk에는 ed가 붙었어요. 우리 ed가 붙은 거는 무슨 시제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과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앞에 주절 시제에 과거가 있을 때는 as if 뒤는 뭐를 써야 된다? 과거 완료를 써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had been이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해석해 볼게요.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해석은 과거처럼 한다고 했었죠. 그가 이전에 군인이었었던 것처럼 럭키는 말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행운이는 이전에 그가 군인이었었던 것처럼 말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키포인트인데요. 항상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as if가 나왔을 때 주절에 현재 시제가 나왔으면 as if 뒤는 뭐로 써준다? 그렇죠. 과거로 써준다. 과거로 쓰고 해석은 뭐처럼? 그렇죠. 현재처럼 한다. 그리고 주절에 과거 시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as if 뒤는 어떻게 해석한다? as if 뒤의 형태는 과거 완료로.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한다? 그렇죠. 과거처럼 한다는 거.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as if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동사 oughto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이 조동사 oughto라는 것은 옆에 fit가 써있죠? should가 좋아해라는 뜻이래요. 우리 should의 뜻이 혹시 뭔지 기억이 나나요? 그렇죠.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었었죠. 그래서 조동사 oughto에 대해서 이번에는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의미에 대해서 쓰여있죠. 의미는 should와 have to와 같다라고 쓰여있어요. 우리 have to라는 것은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었었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oughto의 뜻도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다른 뜻으로도 쓰이는데 그건 좀 이따 배울 거고, 기본적인 의미는 뭐뭐 해야 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거. 근데 이 조동사 oughto는 기억해야 될 게 이 뭐뭇을 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나타내는 뜻으로 해석도 되지만 다른 뜻으로 해석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봐야 될 것은 이 조동사 oughto의 역할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첫 번째를 봤더니 빈칸을 나타내는 조동사라고 쓰여있죠. 우리 일단은 조동사예요. 조동사라는 것은 그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의 무슨 형태가 나왔었죠? 그렇죠. 기본 형태가 나왔죠. I can play the violin처럼 can 다음에 play라는 거 쓰는 거. ought 뒤에도 마찬가지로 동사에 뭐를 쓸까요? 그렇죠. 기본 형을 써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 빈칸을 나타내는 조동사래요. 우리 아까 처음에 배웠던 뭐뭐 해야 한다는 뜻 있었죠. 이 해야 한다라는 것은
결국 의무를 나타내는 거예요. 의무와 그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건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의무나 필요를 나타내는 조동사로서 이 ought라는 게 쓰이고요. 두 번째는 not과 같이 쓰여요. 그래서 ought, not to 뭐시기 해서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어떠한 의미로 쓰일까요? 하지 마라.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는 그렇죠? 금지를 나타내는 거죠. 금지의 의미로도 이 ought가 쓰인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이 좀 생소한데요. 뭐뭐 할 것이다. 우리 할 것이다라는 것은 will의 뜻이 있었죠. will이라는 것은 뭐뭐 할 것이다. 뭐뭐에 일어날 것이다. 이런 뜻이었어요. 이런 거기 때문에 이때의 뜻은 추측이에요. 추측.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추측할 때 이 ought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의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you ought to see a doctor이라고 써있죠. 너는 의사를 봐야만 한다. 그러니까 의사를 방문해야만 한다. 뭐뭐 해야 한다라고 의무로 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쓰임은 의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을 볼게요. You ought not to say a foolish thing이라고 써있죠. 너는 말하지 말아야만 한대요. A foolish thing. 어리석은 것을 말하지 말아야 한대요. 우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까 어떠한 의미였었죠? 그렇죠? 금지란 뜻이었죠. 금지. 금지의 의미로 쓰였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You ought to get good scores on English래요. 너는 영어 성적에서, 그러니까 영어에 있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해석을 해도 뭐 틀리진 않은 거지만 더 정확하게 보자면 당신은 영어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ouught의 의미는 그 뭐라고 할까? 그 의무, 뭐 필요보다는 여기서는 추측으로 쓰였다는 게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ought에는 의무, 필요를 나타내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금지를 나타내는 의미도 있고 추측을 나타내는 의미도 있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ought to D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사의 기본 형태가 쓰여야 한다는 것이 여기에 핵심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문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문법은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예요. 그럼 우리가 이 수동태라는 것은 전에 배웠었죠? 주어와 목적어의 자리를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동사 자리에 be 플러스 pp 형태로 바꾼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있던 거를 주어로 옮기고 그 다음에 주어 자리에 있던 거를 뒤로 보내는데 어떤 식으로 보냈었죠? 그렇죠? by 플러스 목적어의 형태로 보냈던 거. 마찬가지 기억하시죠? 근데 이것은 그거에 대해서 응용을 한 거예요. 왜 응용을 했냐면 오형식이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렵게 되겠죠? 먼저 우리가 오형식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파악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근데 이 오형식이 뭐냐면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랑 목적 보어의 상태로 쓰인 구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I, 뭐 have 그 다음에 행운, 워시 이런 식으로 나는 행운이가 씻도록 시켰다. 우리 사역동사 기억하죠? 이게 대표적인 오형식의 형태예요. 그래서 봤더니 올 수 있는 형태는 되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명사가 올 수 있고 또 형용사가 올 수 있고 그다음 선생님이 별표 2개를 쳐놓은 투부정사의 형태가 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에서 핵심으로 다룰 것은 이 3번 투부정사가 쓰이는 오형식 문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 투부정사가 쓰이는 오형식 문장의 대표적인 동사들은 뭐가 있냐면 tell, expect, advise라는 게 있어요. 우리 tell이라는 것은 말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expect란 뜻은 기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advise라는 것은 충고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녀에게 밥을 먹으라고 말하다. 그리고 그녀가 쌀을 먹는 것을 기대했다. 나는 그녀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충고했다. 다 가능하죠? 그래서 목적 보호의 자리에 투부정사를 취하는 게 이러한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를 들었어요. They told Lucky to be handsome이라고 써있죠. 이 told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는 lucky가 왔고 그 다음에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인 to be handsome이 왔어요. 이걸 해석해보자면 그들은 행운이가 잘생겨지라고 말했대요. 행운이 이미 잘생긴 것 같은데? 아닌가? 오케이, 어쨌든 우리는 저번에 배웠던 수동태를 바꾸는 방법을 토대로 오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볼게요. 선생님이 여기다 기본적인 걸 써놓은 걸 보이죠? 목적어랑 주어 위치를 바꿔주는 거 기억하죠? 그래서 일단 1단계는 그러니까 목적어에 있던 자리를 주어 자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 자리에도 명사가 있었죠. 그 주어 자리에 있던 명사는 마지막에 by 플러스 목적어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lucky, told to be handsome by them이죠. 여기 보면은 they가 쓰여 있었는데 they의 목적어는 them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by 다음에 목적격의 형태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by them을 썼다는 거. 요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가로 표시해 놓은 것은 생략이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사 앞에 비동사를 넣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은 시제를 주의해야 돼, 시제. 그래서 시제가 과거면 was나 were를 써야 되고 현재면 are나 is를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투부정사는 pp 형태 뒤에 다 써준다라고 써 있어요. 그럼 이대로 바꿔볼게요. lucky, told래요. 근데 우리가 수동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앞에 비동사가 있어야 됐죠. lucky는 3인칭이기 때문에 was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lucky was told to be handsome by them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was told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온 부분이 있죠. 요거는 바로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렵지 않죠? 일단 바로 연습 문제를 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hey allowed me to enter the building이라고 써있죠? 이 allow라는 것은 허락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들은 내가 그 빌딩에 들어가도록 허락했다가 되겠죠? 그럼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 30초를 줄게요. 오케이. 저는 30초가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 정답을 맞추셨겠죠? 선생님이 그러면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오케이. 그래서 they allowed me to enter the building을 수동태로 바꾸면은 me가 일단은 주어 자리에 오겠죠? 그 다음에 이 they는 제일 마지막에 by them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주어가 I로 왔기 때문에 allowed 앞에 비동사는 was를 쓴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to 이하는 그냥 allowed 뒤에 이어서 써주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I was allowed to enter the building by them 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모두 고생했습니다. 우리가 정규 수업 시간에 연습 문제 풀면서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